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지난 1월 22일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아직 대림동에서 가시지 않고 있고 상당히 충격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소식이 또 이렇게 전해지자 동포 사회에도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 박성규 전국기관동포 총연합회 회장, 현재 이 대림 이동에서 실제적으로 이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이분의 말씀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엊그저께 이 방송을 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정말 이렇게 또 공감도 형성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또 안타까움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가뜩이나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 중국 동포들의 또 이미지가 또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박성규 회장님을 좀 어제 만나고 이런저런 좀 이야기도 나눠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전후로 해서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 대림동의 이 중국 동포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도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대림동 하면은 중국 동포 상권에 거의 일본지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상당히 한국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조명을 하는 곳이 그런 대표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동포 사회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대림동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격이 아주 큰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 살인 사건까지 겹쳐서 엎친 데 이 덮친격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대림동에 이 빨간 등이 켜진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하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게다가 이번 이 사건이 개인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은 또 우리 동포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재발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말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유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규 회장으로부터 먼저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이 대림동의 상권 어떤 상황인지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림동의 상권이 어떻게 된 상태인가 하게 되면 첫째 하나는 대림동에 지금 인구수가 한 10,000명 이상이 다 떠나갔어요. 그런 상태고 이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아예 다 기본상 다 부도난 상태고 이게 권리금에 너무 많이 주고 들어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서는 지금 있는 거고 그런 데서 지금 봐서는 99%는 집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거기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의 사람들이 1% 사람이 집세를 조금 감해해 줄까 몇 프로 그 다음에는 집세는 그대로 다 내니까는 이게 너무 힘든 거고 그리고 집세는 계속 올라가갖고 지금까지 와서는 이 집세가 장난이 아니고 정말 대림동 상가 집세가 정말 강남 못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지금 장사꾼들이 집세하고 이제
인건비하고 소득하고 이게 비례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이거 장사를 하게 되면 내 집세하고 소득하고 인건비하고 이게 비례가 맞아야만은 예 소득이 아마 얼마라도 떨어져야만은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집세는 높고 인건비 높고 소득은 낮고 하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도 이제 식당을 하다가 접은 경우도 맨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데보다 대림동이 상당히 높죠.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이 많죠. 예.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참 그런 걸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기가 쉽지 않고. 우리 지금 동포들이 이번 코로나 위기 사태로 해갖고 6억씩 투자해갖고 평생화 벌어갖고서네 한국에 투자해갖고서네 예, 장사에 투자해갖고서네 한방에 날린 사람들 많아요. 예. 일전도 못 건지고 그냥 나간 사람도 많다고요. 예.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은 그거를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렇죠. 참 위험성도 예. 있고. 그렇지만 주인들은 답답한 게 없으니까. 너 돈 안 내면 나 보증금에서 까. 예. 대림동이 경제 활성화를 해갖고 다시 앞으로 코로나가 위기상이 지나간다 해도 이게 집세가 안 내려가면 장사를 못 해요. 네. 앞으로 다 떠나간다고요. 예. 소득하고 이게 비례가 맞지를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상권이 제일 밀집돼서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상권 몇 개 가지고는 전 대림동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빨간 등이 켜져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 사건까지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원래는 요 사건 아니고 했으면 그래도 대림동에 내국인들도 예. 타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대림동에 와서 여기 와서 음식을 더 집으니까 좋네. 생각보다 다르네. 하고서는 이제 딱 좋아지자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또 이런 살인사건까지 터지니까 2중, 3중으로. 예. 앞으로 갈 일이 정말 막막하죠. 네, 박성규 시장과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참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정말 중국 동포의 최대 상권을 이루고 있는 이 대림동이 큰 위기를 맞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을 하고 다시 그 활기찼던 이 중국 동포의 거리가 다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이 대림 이동 같은 경우요, 이 대림역 12번 출구서부터 그리고 대림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거리가 아주 대표적인 중국 동포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그 대림 이동이죠. 이 지역은 이 중국 동포 인구가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7,500여 명 정도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중국 국적으로 계신 분들이 한 6,500여 명. 그래서 합하면 한 12,000~13,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내국인 인구보다도 훨씬 많죠. 한 80% 이상을 이 중국 동포들이 이루고 있는 이 대표적인 아주 중국 동포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박성규 회장님 말을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위주로 이렇게 또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규 회장님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박성규 회장님은 전국 기안동포 총연합회 회장으로 2017년도에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국적으로 기화를 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대림 이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대림동 지역에서 이 중국 동포의 이미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펼치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 이런 교육도 열심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이 동포들 사회의 어떤 화해와 또 이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기획해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 코로나19가 발발을 했을 때 상당히 이 대림 이동 지역에 대한 이 한국 언론의 이 관심도가 많았죠. 그래서 그때 이 곽순교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뭐 방역 활동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선방을 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렇게 우려가 많았지만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죠. 지금도 이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은 들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난 22일 날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정말 이 박성교 회장은 정말 이 방역 활동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치안 활동에는 범죄 예방 활동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냐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비쳤습니다. 이 박성규 의장의 그 사무실, 전국 기안동포 연합총회 사무실이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곳과 불과 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식을 접하고 이 박성규 의장이 급하게 현장에 가서 한 3-4시간 동안 있다가 새벽 1시쯤에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SNS에다 글을 올렸죠. 그걸 뭐 지난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의 동포 이미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동포 단체장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정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게 무너지는 것 같다. 참 안타깝다. 참 동포 단체장으로서 좀 여러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든다. 이 지역 주민들한테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을 좀 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갖고 보니까 정말 한국의 뭐 각 큰 언론사에서는 다 오고 그런데 제가 거기 서서 있는 게 좀 마음상에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일반 시민으로 생각한다 해도 이게 동포들이 또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좋은 데다가 이게 저는 잘하든 못하든 이제 한계 단체장으로서 물론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동포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에서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악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니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대림동 사건은 이 중국 동포들의 그 집거지에서 또다시 이렇게 재발이 가능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걸 보고 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해자인 이 중국 동포 남성은 범행을 하고선 도주했다가 19시간 만에 경찰에 잡혔죠.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 방송에서는 이 치정 문제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이 살인이었다, 뭐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정 문제, 그러니까 남녀 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대림동을 이렇게 다니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도 이렇게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언론을 볼 때는 이 연루된 사람이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사망을 하고 2명은 이런 범행에 했던 가해자들이죠. 모두 이 중국 동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망한 피해 여성은 40대 중반의 중국인, 그러니까 한족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인동 지역에서 이제 호프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좀 주변에 이런저런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가해자인 이 중국 동포 남성과 좀 이렇게 호프집에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뭐 동거 생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돈까지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가깝게 아주 지냈던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근데 이 여성이 또 다른 남성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또 격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거를 또 뿌리치니까 이렇게 이제 술을 먹고 이렇게 이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동 살인 사건이 물론 이렇게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왜 이 중국 동포 집거지에서 이런 사건이 또 재발이 가능한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는 사건이냐, 뭐 이렇게 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배경을 들어보면요, 이 중국 동포들의 그 주요한 사건, 뭐 대림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 보면은 이 호프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커피숍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국인 여성들이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서로 이렇게 술도 마시고 같이 또 대화도 나누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남녀 관계,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또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또 돈을 또 주고받고 하면서 또 경제적인 복잡한 문제까지도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범죄를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때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맞물려서 좀 중국 동포 집거지에서 이번에 발생한 대림동 사건과 유사한 그런 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 또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우리 주변을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일을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동포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은 이제 그 상처를 기억하면 지금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단체장으로 동포에 대해서 원하는 건 정말 빌고 빕니다. 예. 네, 됐습니다. 예. 네, 끝으로 이 박성규 회장의 이 간절한 이 바램,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요. 참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조금만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얼마든지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때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19를 다 같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김용필의 동포세계, 항상 동포들과 함께 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구독 신청, 그리고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축장 김영필이었습니다.